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 정도의 불경기를 경험한 적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손님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지금은 패턴이 완전 변해버렸습니다. 밤만 되면 사람에 치여다니던 번화가 거리는 요즘엔 횡하기만 합니다. 뉴스에서도 코로나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사상 최대치다 하는 뉴스가 자주 뜹니다. 임대 문의가 붙은 공실 상가도 확연히 눈에 띄고요. 무엇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8가지 업종을 파악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자영업 중에서도 외식업이 특히 매출 감소가 가장 큽니다. 통계에서도 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최대 13.6%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번화가 길거리만 걸어봐도 다들 체감하실 겁니다. 상가 임대문의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 건 저 또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임대료 상승,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플랫폼 수수료 상승,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치솟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대형마트부터 동네 편의점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야간에 문을 닫는 24시 편의점도 종종 보입니다. 장 보는 것까지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코로나가 이를 가속시켜버렸습니다.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승도 영향이 있을 테고 최저임금 상승과 배달앱의 장보기 서비스 도입 등으로 지역 상권과 소규모 점포가 줄지어 폐업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온라인화로 인해 폐업하는 또 다른 업종들도 있습니다. 바로 동네 책방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사이 동네 서점 수는 급감했고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도서 할인 빠른 배송 적립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소형 오프라인 서점은 가격, 재고, 유통 구조에서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20년째 서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점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책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통 구조가 바뀌면서 업종의 기반이 흔들린 사례입니다. 온라인 꿀단지 유튜브 채널에서는 서울 한 멀티플렉스 극장의 일부 객석을 철거 후 클라이밍 시설로 전환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티켓과 팝콘 세트보다 OTT 한 달 구독료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비자 선택은 결과적으로 장소 중심 소비에서 시간, 가격 대비 효율 중심 소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케일이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문화적 습관이 바뀌어 예전만큼 영화관을 자주 찾지도 않습니다. 영화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오르니 이제 영화관 입장 시 검표하는 사람이 없는 영화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동네 헬스장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유 중 하나로 홈트레이닝 확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유튜브 무료 운동 콘텐츠, 스마트워치, 홈트레이닝 기구의 진화 등 굳이 회원권을 끊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운동이 가능한 환경이 됐습니다. 임대료와 비용은 오르는데 회원 유지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운동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매출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강의는 확산되고 수준도 높아집니다. 유명 강사의 인강이 월 몇만 원이면 무제한 수강, 굳이 월 40에서 60만 원짜리 오프라인 학원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원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높습니다. 강사 인건비 비중도 큽니다. 학생이 10명만 줄어들어도 매출은 수백만 원이 빠집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학생 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오프라인 소형 학원은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크기 자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영업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고스란히 덩달아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상가 중개업입니다. 기존의 상가들이 문을 닫는 비율만 늘어나고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의 비율은 줄어드니 덩달아 힘들어집니다. 업종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자영업 붕괴는 단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임대료, 금리,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과 다른 요인들의 복합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운송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자영업 폐업이 재작년 대비 급증하는 가운데 운송 물류와 같은 서비스업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반 물류기업들이 전통 화물 운송 수요를 파고들면서 소규모 운송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과 수익 확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붕괴는 비용 증가,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쟁, 내수 침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 충격이 한꺼번에 작용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들은 단순한 불경기를 겪는 게 아니라 구조전환의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잃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버티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잘 되는 가게들은 존재합니다. 그러한 가게들은
시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할 거고 다음 시대의 기준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의 불황을 몰락의 시대가 아니라 개편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한 명의 자영업자로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과 자영업에 관련된 정보와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